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주말입니다. 한국 수출은 연일 좋은 상황이고 선박 수주도 매우 잘 나가고 있으며 없어지는 줄 알았던 원전 사업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의 새로운 전성기가 찾아오는 듯합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오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대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세에 우리가 편승하기 위해선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요소를 체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리포트를 보던 중 하반기 조선업 상황을 예측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특별한 뉴스를 찾기보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볼 보고서는 6월 4일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조선과학 기계 분야에 대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이 리포트의 앞부분에 조선업 하반기에 대한 괜찮은 표가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성광밴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보고 싶네요. 아직까지 실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슬슬 주목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조선업 하반기 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조선업 하반기 전망입니다. 전체 표를 보면 한 번에 와닿지 않으니까 한 단위씩 끊어서 여러 얘기를 곁들여 보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워스트, 베이스, 베스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수는 유가, 환율, IMO 2020 환경규제입니다. 워스트 항목을 보면 WTI 유가가 $50까지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좀 상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도 이는 소폭의 움직임일 뿐이고 여전히 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원유 수요가 공급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수요가 높기 때문에 유조선, 신조선 발주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가 하락은 정말 발생하기 힘든 얘기죠. 환경규제 강제화 실패도 좀 말이 안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전 세계 해운업계는 IMO 환경규제를 꽤나 잘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안정은 현재 상황이고 환율 또한 현재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환경규제도 시행 초기 기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네요. 이를 통해 뭔가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베스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80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가장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은 해양 플랜트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60에서 $70 수준으로 형성되면 해양 플랜트 개발이 나오기 시작하고 $70를 넘어서게 된다면 충분히 해양 플랜트 개발에 돌입할 만합니다. 게다가 환율이 1,200원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이 상승하면 결국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하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1 수주에 원화 1,100원을 획득했다면 이 같은 상황이 오면 1,200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MO 환경규제의 엄격한 시행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베스트 상황에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책 변수 관련 내용입니다. 미중 교역량 위축에 관해 얘기하고 있네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이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을 떠나 선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 모두 자국의 인프라 확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조선이 매우 필요한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상황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신사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이미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이미 카타르,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는 허가가 났습니다. 유럽만 거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시추 EMP에 관한 내용입니다. EMP란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뜻합니다. 이는 앞서 말한 WTI 유가 분석과 궤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이미 베스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자존심 때문이라도 억지로 경제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투자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탈탄소화 정책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탄소 관련 정책보다 6월에 열리는 MEPC 76차 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조선해운업의 입장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은 IMO의 입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장 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항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거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모든 제조업의 투자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오일에서 가스로, 가스에서 수소로 선박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까지는 LNG 추진선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유황유는 외면받고 있고 스크러버 가동도 금지하는 항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G 추진선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보다 뛰어난 기술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추진선에 대한 개발은 빨라도 2025년이 될 것이며 충분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선 2030년은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수소 선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LNG 추진선과 LNG 운반선의 발주 수주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은 전략이라기보다 각 케이스에 따른 상황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야 할 내용은 가운데 베이스 내용입니다. 현재 조선업 해운업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운임이 2, 3년 동안 높게 형성되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을 토대로 경기가 회복되며 그 후 유럽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브라질과 인도가 오랜 기간을 거쳐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2, 3년보다도 더욱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즉 꾸준히 조선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설기계업과 인프라 관련업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우건설과 유가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도 말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여전히 좋은 일입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S-오일과 같은 석유 정제 업체들은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호석유와 같이 석유를 기반으로 여러 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호황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회사들은 막대한 수익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금이 쌓이고 이 자금을 통해 또 다른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국 말고 중동과 미국의 석유사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건설 붐에 휩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큰 수익을 본 업체들이 인프라 확장을 더욱 하든지 자사의 설비를 증가시킨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건설업체에 그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죠. 유가 상승은 큰 틀로 봤을 때 건설업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조선업 하반기에 대한 총정리 그리고 건설업종과 유가의 관계성도 살펴봤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말했듯이 한번 우상향을 하기 시작한 기간산업은 좀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유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갈지 아니면 60에서 70달러를 형성할지에 따라 조선업과 건설업도 각기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